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환율이 어떤 이유로 변동하는지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외환시장에서 각 나라의 돈들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환율 변동의 영향이 다양한 부분에서 작용하다 보니까 무역 중심으로 환율 영향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소비 기준으로 환율을 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환율 변동에 따라서 무역, 금리, 증시, 여러 영역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반적인 환율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싹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우선 예전 방송을 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환율의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잡아보고 나중에는 환율 변동이 각 경제지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부분도 같이 정리해서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보통 환율이라고 하면 교환 비율이나 교환 가치 정도로 그렇게 이해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만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건데,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로 보자면 외국 돈의 한 단위당 가격을 환율의 더 정확한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달러를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환율을 달러의 가격이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하면 쉽다고 그랬었죠. 네. 예를 들어 우리가 1달러당 1,000원 이런 것처럼 외국 돈인 달러의 한 단위당 가격을 환율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이런 환율은 또 어떻게 정해지냐? 바로 외환시장을 통해서 환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환시장을 통해서 원화랑 달러를 바꾼다든지 달러랑 엔화를 바꾸면서 서로 간에 서로 다른 돈끼리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그렇게 거래하는 과정에서 어떨 때는 달러 수요가 많아서 달러 가치가 올랐다가도 또 다른 때는 원화 수요가 많아져서 원화 가치가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각 나라의 돈들이 이렇게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면서 돈의 가치가 서로 변하게 되는 환율이 변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외환시장에서 각 나라 화폐들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돈의 가격이 바뀌는 게 환율 변동의 포인트죠. 네. 그럼 이제 환율의 기본적인 개념은 잡았으니까 이제부터는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국내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환율하고 물가의 관계가 우리한테는 잘 다가오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내용은 환율과 국내 인플레이션인 물가와의 관계인데요.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달러 가치가 오르게 돼서 우리나라 돈 원화 가치는 반대로 떨어지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만큼 그만큼의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된 거니까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나타내는 물가도 같이 상승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게 항상 들어도 헷갈리는 분 많으신데요. 환율 올랐다는 말은 달러 가격 올랐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편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 가격을 더 올려받아야 되겠죠. 네, 그게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환율 하락은 원화 가치를 올리니까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을 유도하게 되고 반대로 환율 하락은 물가 하락을 부추겨서 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요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죠.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 환율 하락은 물가 하락. 네, 다음은 환율 변동과 무역과의 관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다들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전체적인 흐름 측면에서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현재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에서 이제 1,100원으로 100원만큼 환율이 상승했다고 가정해보는데요. 그럼 환율이 오르기 전에는 수출 기업들이 1달러짜리 제품을 팔아서 예전에는 1,000원을 벌었는데 이제는 환율이 1,100원만큼 올랐으니까 같은 1달러짜리 제품을 팔더라도 100원만큼의 수익을 더 벌 수 있게 됐습니다. 반대로 수입업체들은 달러당 100원만큼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지 예전하고 같은 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 환율 상승은 수입을 억제시키고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생겨서 그 나라의 무역 수지를 개선시키는 쪽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환율 하락은 수입은 늘리게 되고 또 수출은 줄어들게 만들어서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환율 상승은 무역 수지 개선, 환율 하락은 무역 수지 감소. 일반화시켜서 말하자면 그렇다 이거죠. 네, 환율과 무역과의 관계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 변동은 국내 총생산을 나타내는 GDP와 고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앞에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게 되고 반대로 수입은 줄어들어 무역 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국내 상품의 경쟁력이 커지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럼 국내 상품의 외국 수요가 커져서 결국 환율 상승이 GDP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GDP가 증가하면 그 나라의 전체 경제도 커지는 거니까 기업들은 투자도 늘리고 고용도 늘려서 실업이 개선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반대로 환율 하락은 그 나라의 무역 수지를 악화시켜서 GDP도 둔화시키게 되고 결국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도 감소시키게 만들어서 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 같은 제조업 수출 중심 국가 이야기죠. 환율이 오르면 고용이 증가하고 환율이 내리면 고용이 감소하고. 네. 요 내용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환율 변동의 이론적인 내용을 일반화시킨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환율과 금리 사이에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예를 들어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높을 땐 한국 쪽에 투자하는 게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투자했을 때 더 많은 이자를 주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채권이나 예금과 같은 한국의 금융자산 쪽으로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한국 금리가 높으면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겠죠. 네. 그럼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어서 투자해야 되니까 자연스레 외환시장에서는 원화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결국 달러 가치가 낮아져서 환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 금리가 오른다는 건 환율 하락에 압력이 되는 거네요. 네. 반대로 금리가 내리는 건 환율이 상승하는 압력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더 높을 땐 국내에 있던 투자 자금들이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결국 외환시장에서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바꿔서 그 돈을 들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달러를 사려는 수요만 커져서 환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금리와 환율은 반비례하는 관계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환율과 주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환율과 주가는 반비례해서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질 때는 해외 자금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게 돼서 자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인데 1,000원짜리 주식 한 주를 제가 지금 샀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0%가 손실이 나서 지금 그 주식 가격이 900원이 됐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같은 시기에 환율이 떨어져서 1달러에 1,000원 하던 환율이 이제 1달러에 900원으로 환율이 떨어지게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저는 이제 그냥 900원의 주식을 팔아도 결론적으로는 손해를 안 보고 1달러를 그대로 챙겨서 주식시장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보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을 때는 외국인 입장에서 원화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게 수익도 수익이지만 환율에서도 이득이 되니까 국내 시장에 들어오기 좋네요. 네. 결국 저는 주식시장에서 10%가 손해나더라도 결국 환율을 통해서 그 10%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수익을 낸다면 수익은 수익대로 챙기고 환차익도 챙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환율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투자도 늘어나게 되고 자산 가격 역시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앞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물가, 무역수지, 고용 같은 경우는 환율하고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반대로 금리랑 주가는 환율하고 반비례하는 관계네요. 네.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설명을 쉽게 한다고 환율과 물가라든지 환율과 무역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각각 따로 떼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환율 변동이 복합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 문제니까 오늘 내용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따로따로 설명은 했지만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 이 말이죠. 네, 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의 경제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정부의 환율 정책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경제에서 인플레가 심해져서 물가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원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저환율 정책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환율 하락은 또 수출을 감소시킨다든지 무역 수지도 악화시켜서 전체적인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쪽으로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네요. 네. 반면에 지금 우리 경제처럼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환율을 상승시키는 고환율 정책이 유리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도 지금은 고환율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원화 가치를 낮추는 정책 말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지금처럼 경기가 많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펼쳐서 경기를 이끌어가는 게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 부분에 대해서 환율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무역이나 고용, 물가 같은 부분에서는 환율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고 금리와 주가는 환율과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는데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 보시면 쉽게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